우영우가 아니라 이상한 장애인 변재원이 있다고 쳐서 제가 헬스장을 간다면 분명히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저 사람 저기 왜 왔지? 이거 다치지 않을까? 헬스를 하고 있고요. 근력 운동, 유산소, 맨몸 체조 생각하시는 그런 운동들을 장애가 있기 때문에 상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경증으로 반맹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한쪽 눈만 안 보이고 반대쪽은 잘 보여요. 주로 요가랑 필라테스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치어리딩 조금 했었고 지금은 취미로 리듬 체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재활 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수영을 4살 때부터 해서 그게 10년 정도 됐고요. 지금은 필라테스를 꾸준히 1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웃이에요. 그 전에 아웃이에요. 학부생 때부터 휠체어 농구 비장애인 선수를 생활하면서 장애인 선수들과 경쟁도 하고 대회도 나가고 같이 훈련도 하고 지금 현재 장애인 생활체육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풀리는 지점부터 바프 되게 많이 유행하고 예능에서 막 홈짐 꾸몄다고 이런 거 많이 나오면서 막 땀을 흘렸더니 막 모든 기분이 상쾌해졌고 내 우울한 기분이 가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운동을 하고 싶으면 집에서건 공원에서건 뭐 헬스장에서건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구나. 우리는 운동을 하는 것 자체를 상상을 못 하는데 정말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나중엔 좀 질투가 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어느 장소에서 할까를 상상하고 있구나. 중학교에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건강이 되게 안 좋아졌었어요. 그 시기를 겪으면서 내가 운동을 해서 좀 체력을 길러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운동의 중요성을 느끼고 지금은 필라테스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시각장애인이 됐거든요. 그때부터는 원근감이 딸린다고 그랬나? 구개 종목은 이제 못 하겠더라고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퇴사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제가 운동신경이 원래 좀 타고난 편이라서 운동 쪽으로 해봐야겠다 하고 유연성도 꽤 좋은 편이라서 요가 강사를 해야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보통 장애인들이 운동을 입문하는 계기는 가족이 떠밀어서 약간 이런 건데 제가 이제 관악구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데 관악구청 사이트를 제 가족이 우연한 일로 들어갔다가 상단에 뭐 이런 배너가 떴던 거예요. 장애인 생활체육 바우처 신청. 뭔지 눌러봤더니 월 한 5만 원 이내만 내면 생활체육 지도자분이 온다. 체육을 배울 관악구민 중 장애인을 모집한다. 뭐 이런 게 있어서 한 번도 운동을 안 해봤는데 금액도 저렴하고 이거 한번 해볼만 한가 싶어서 신청을 했고 이게 된 거죠. 여기가 이제 특수체육 지도자고 이걸 가르쳐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디서 만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체육관이 어딘지 제가 모르는 상태로 그걸 신청했기 때문에 그분도 막 이렇게 뭐 관악구에 빠삭한 분은 아니시고 그냥 파견되어서 오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데도 모르면 그냥 집에서 해도 된다라고 하지만 집에서 운동을 하면 기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운동인가 뭔가 좀 이렇게 좀 찝찝한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럼 내가 체육관을 뚫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이버에다가 헬스 이렇게 검색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분 중에 특수체육이 없다. 탈의실에 당신이 접근 못한다. 샤워실에서 넘어지면 이거 누구 책임이냐. 이유가 되게 각양각색이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학교체육관에 연락을 했죠. 그러니까 학교체육관은 영리시설이긴 하지만 학내 구성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체육관에 전화했는데 안 된다 라고 얘기했지만 왜 학교 구성원인데 나도 장애인인데 왜 못 쓰냐 라고 이제 우겨서 뚫고 들어간 게 제 운동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한 2년 전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정도 처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거기는 장애인들이 쓸 수 있게 맞아요.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고 나서 장애인들이 이제 쓸 수 있게 됐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게 여기가 2층이 헬스장인데 3층이 수영장이에요. 근데 지금 3층 수영장에는 또 장애인이 못 간다고 하대요. 그래서 이것도 돌격 앞으로 해야 되나 요새 고민입니다. 처음에 저도 이제 내가 장애가 있으니까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가르치다가 다치면 책임지기 싫다고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구루님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체력이 좋아지면서 삶에도 영향을 줘서 좀 사람이 여유로워진다 그래야 되나? 피곤한 일도 별로 없어지고 뭐 이만큼 활동해도 그렇게 썩 피곤하지 않아서 좀 마음의 여유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몸을 움직이면은 약간 사람이 러너스 하이처럼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아, 오늘 학교 끝나고 필라테스 가. 그럼 아유 너 갓생 산다 막 그러잖아요. 너 되게 성실하게 사는구나. 그런 얘기도 듣고 그런 면에서 또 정신적으로도 좋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깍두기가 아닌 것 같다는 기분이 들죠. 너 장애 있으니까 너 교실 지키고 야 축구할 애들 다 나와. 뭐 약간 이게 거의 장애인들이 한 20년간 살아오면서 맨날 경험하던 건데 나도 운동을 한다. 나도 운동 스케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회 참여한다는 느낌? 그리고 장애 당사자 중에 자기 몸을 아껴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애 정체성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결국 내 몸이 마비됐거나 변형됐거나 절단된 어떤 그 일부까지도 이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하나의 특징으로 이해하는 건데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끊임없이 내 몸의 어떤 한계를 이해하고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고 여기 이상은 못하는구나. 그럼 나는 여기까지는 일상생활에서 내 몸과 같이 타협을 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몸에 대한 긍정적인 기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체는 되게 멀쩡하고 그냥 시각만 장애가 있는데도 장애인이 어떻게 운동하지?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나는 시각장애이고 시력이 없는 거지 몸이 못 움직이는 게 아닌데 그냥 비장애인이랑 비교를 해도 저는 운동신경이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너 진짜 노력 되게 많이 했구나 이런 소리도 너무 많이 들었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물론 했는데 패럴림픽 나가면 그렇게 매체에서 사용하는 그런 시선만큼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진 않았거든요. 시각장애인은 일단 시각 때문에 밸런스가 정말 많이 무너지거든요. 특히 한 발로 서 있는 게 저는 이거 요가를 처음 시작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건 다 타고났는데 이건 좀 청각장애인 분도 좀 해당될 것 같아요. 지체장애인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복부 비만인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트레이너분들이랑 얘기하고 이제 장애 당사자분들이랑 얘기하면서 이거 우연이 아니구나. 당연히 이제 다리가 우리 굉장히 많은 근육을 차지하고 있는데 못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먹는 양은 비슷한데 소모하는 양이나 활동 대사량이 적어지다 보니까 특히 지체장애인 분들이 꽤 많은 분들이 복부 비만 문제를 호소하시긴 합니다. 유산소 제일 쉬운 게 이런 거잖아요. 뛰어라 아니면 러닝머신 올라라 뭐 이런 건데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조언이에요. 유산소 머신에 웬만하면 몸이 잘 안 맞아요. 팔다리가 짧거나 팔다리가 꾸부정하거나 뭐 약간 그런 상황인데 근데 로잉머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맞는 것 같고 다리가 굽었다가 펴졌다가 하는 두 가지 동작만 있어서 상체 중심으로 좀 많이 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비장애인이거든요. 저도 이제 유산소가 항상 고민이었어요.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근력 운동이랑 식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유산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는 집 앞에 좋은 산책로가 있어서 거기를 이제 달렸었어요. 3km 정도 하고 나면은 유산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휠체어로 했는데 여기 이사 오니까 여기가 너무 도심 한복판이라서 그런 장소가 없더라고요. 최근까지도 못 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휠릭스라는 그 유산소 기구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샀어요. 돈을 많이 주고 아이패드로 노래 틀어놓고 하고 그러면 이제 유산소가 잘 되는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활용하면 유산소랑 근력 운동의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대부분의 우리가 유튜브에서 다이어트나 이런 영양학적인 부분이 비장애인 기준으로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인바디 같은 거를 측정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소비할 수 있는지 기초대사량이나 이런 걸 알아보려면은 저 인바디를 해야 되지만 인바디가 안 됩니다. 수장애인 분들은 덱사라는 의료기기가 있어요. 골밀도, 지방량, 근골격계량을 그걸 다 찍어보는데 대학교에 있습니다. 몇 천만 원이 넘는 제품이기도 하고 쉽게 찍어주는 그런 기기도 아니라서 사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쉽게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핵심의 문제는 뭐냐면 체지방량이 너무 높게 나오는데 체지방률이 38.7%가 나와요, 선생님. 부위별 근육 분석에서 제 왼쪽 다리, 마비된 다리가 근육이 없으니까 여기 전부 다 지방인 거예요. 다른 데서 재면 막 고도비만도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그런 몸인가 뭐 약간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30인 한국 남성인데 45가 아니라 한 41까지 가면 이게 내가 괜찮은 건가 뭐 약간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인바디도 인바디인데 체중을 일단 기본적으로 잴 수가 없어요. 휠체어 체중이 200만 원이거든요. 그거 어디서 재요? 남들은 그냥 체중계 하나 사서 재는 거 나는 거기까지 가야 되거나 200만 원짜리 체중계를 우리 집으로 드리거나 이거 둘 중에 솔직히 둘 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또 한 번은 그 요가원 원장님이 수업을 따라 들어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회원님한테 죄송합니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러지? 했더니 난 본인이 뭐 잘못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장인이어서 굉장히 부족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려 이번 수업만큼은. 그리고 그날 하고 잘렸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시면 자폐성 장애인이 로펌에서 일을 한다는 건 상상도 안 해본
배경이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우영우가 아니라 뭐 이상한 장애인 변재원이 있다고 쳐서 제가 헬스장을 간다면 분명히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저 사람 저기 왜 왔지? 이거 다치지 않을까? 이 사람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데? 계속 그 공존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는 빠르게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새로운 인프라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한국에서의 체육시설은 장애인이 등록할 수 없을 만큼 턱없이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장애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 들어가도 아, 저 사람 오늘도 자기의 운동을 하러 왔구나 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자연스러움들이 많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인구가 1000만인 서울 시내에 장애인들 전용 체육관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시설이, 괜찮은 시설이 4곳밖에 없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한 복지재단에 있었는데 수영 등록하려면 1년 반을 기다려야 됐어요. 오늘 등록해서 내일부터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자체별로 뭐 25개 자치구에 다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저는 비장애인분들 헬스장 고를 때 제 1원칙 집 가까운 데 가세요. 그래서 집 가까운 데 가야 하루라도 더 간다. 근데 장애 당사자들은 막 왕복 2시간에서 4시간씩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하라고 하면 사실 이동의 어떤 계약조차도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훨씬 많은데 그 접근조차 어렵고 또 등록하면 대기 시간이 시설이 갖춰지고 선생님이 좋다라고 하는 곳은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이용할 생각을 아예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죄송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전공을 하는 입장에서 참 부끄러운 일이죠. 장애인 체육은 어떻게 보면 인권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녹아져 있거든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거는 비장애인도 운동이 뭐 꼭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뭐 건강해지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뭐 거창한 이유는 없고 건강해지려고요? 체력 키우려고요? 그냥 저는 이 정도라고 생각해요. 휠체어를 밀고 이러다 보면은 팔이 두껍고 근육이 많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제 몸이 되게 싫었거든요. 미디어에서 보여주면 여리여리한 모습 이런 게 되고 싶은데 나의 몸은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제 뼈를 도려낼 수도 없는 거고 근육을 빼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러한 나의 몸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는 없는 걸까? 저는 지금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온전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지금 받아들이고 그런 모습과 내 몸이 갖고 있는 모습의 타협점을 찾는 거, 그게 아마 운동적으로서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체육은. 삶의 재미를 찾아줄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하거든요. 병원에 있을 때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 사회로 복귀하기 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거든요. 이때 저희가 장애인 체육 지도자들이 도움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운동을 할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운동을 알 권리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알아야 돼요. 알고 하고 싶으면 해야 됩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들 늘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먹는 것도 더 많이 신경 써야 되고 성인병이나 암 발병률도 높고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그러면 결국 관리를 하라는 뜻인데 운동을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을 위해서 너 스스로 노력하라라는 뜻인데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그 예방이나 그 관리적 차원에서 장애인이 자신의 몸을 이렇게 가꿀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누구든지 다 몸 좋아져서 뭐 몸짱 되고 싶죠. 바디 프로필 엄청 멋있게 찍고 싶죠. 뭐 그런 게 이때까지 한국 사회는 아 쟤는 장애를 가졌으니까 빨리 아프고 빨리 죽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장애 때문에 아프고 죽었다기보다는 장애로 인해서 체육관을 가지 못하고 장애로 인해서 적합한 예방 조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빨리 아프고 위기를 맞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장애인 운동은 어떤 맥락에서는 생존인 것 같습니다.